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주가 3% 정도 빠지고 있어요. 참 진짜 웃기죠. 뭐 어제 같은 경우 증시 빠졌을 때는 이렇게 오르더니 오늘은 또 증시가 거의 약보합 정도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다? 흔들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승을 했고 우리가 어제 삼각수렴 구간 분명히 제 영상 보신 분들 기억을 아시겠지만 삼각수렴 구간 상단 부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전 고점 부분을 넘어줘야 완벽한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데 딱 추세에 걸려 있다. 그래서 요거 밀려도 우리 이상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귀신같이 딱 어떻게 됐어요? 귀신같이 이 고점 구간을 넘어주지 못하고 이 고점 구간을 넘어주지 못하고 밀렸죠. 그쵸? 결과적으로 뭐예요? 수렴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렴으로 가는 단계이고 이 수렴으로 가는 단계에서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텐데 단기적인 흔들리면 걱정하지 마셔라. 오늘 주가 빠지는 건요. 이 뭐예요? 그냥 흔드는 것 뿐이에요. 왜?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매물대. 이 매물대 구간에서 흔드는 것 뿐입니다. 뭘 흔들어요? 주가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물량들. 이 물량들 흔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여기 95,000원이잖아요. 자,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95,000원에서 12만원 정도에 물려있다 해봅시다. 너무 고점 부분을 제외하고요. 여기 물려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딱 하한가 갔어. 하한가 갔어요. 이 당시에 얼마요? 7만원. 7만원. 근데 딱 하한가, 이게 점 하한가잖아요. 점 하한가. 그러니까 여기서 공포에 질려서 물을 못한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점 하한가 보시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한가를 또 갔죠. 여기 얼마예요? 45,000원. 그쵸? 이 부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과연 이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탔을까? 물을 어디서 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95,000원이라고 했었을 때 물을,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거래량은 없지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여기서 물 탔었을 거다. 근데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최저가의 물을 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1대1로 물을 탔을까요? 내가 95,000원에 100주가 있었어. 그 45,000원에 100주를 물을 탈 수 있을까요? 힘들 거란 말이죠. 왜? 무서우니까. 물을 조금만 탔을 거야. 내가 한 100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20주, 30주 물을 탔을 거예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최평단가가 45,000원에 물을 탔다라고 하더라도 1대1로 물을 절대 못 탔을 거다.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은 1대 0.3 정도? 높은 비율이에요, 이것도. 1대 0.3 정도로 물을 탔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지금 차익이 4만원. 1대 0.3이 나누면 4,000원, 12,000원. 평단이 12,000원 정도 까일 거란 말이에요. 얼마요? 83,000원. 물 탔을 경우에, 그죠? 여기서 13,000원, 12,000원 까면 얼마 평단? 108,000원. 즉, 이 말은 뭐냐면, 83,000원에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108,000원까지. 여기에 많은 매물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이쪽에 많은 매물이 쌓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매물이 쌓여 있으니 어차피 HLB 주포들은 뭐예요? 주가를 여기까지 올려온 상태에서 변동성만 주게 되면은 평단가에 있는 개인 투자자 털릴까요? 안 털릴까요? 털릴까요? 안 털릴까요? 털릴 가능성이 높아요. 털릴 가능성이 높다. 평단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불안하게. 어떻게 불안하게? 개인 투자를. 불안하게 하는 방법 뭐예요? 고점을 그냥 낮춰주는 거야. 고점을 낮춰주는 거.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줌으로써 개인 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다. 근데 우리가 크게 보면 이게 뭐예요? 삼각 수렴으로 가는 구간이고 위아래 변동성이 5대5가 나오는 구간이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 뭐가 알아요? 호재가 있다라는 걸. 호재. 20일 서류 제출. 그리고 뭐요? 에스모. 페아마케. 그쵸? 호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HLB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이거 변동성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9월 20일 내에 신청한다라고 하면 서류 제출을 NDA 신청한다 하면 2개월 안에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스로 늦게 잡았을 때 11월 뭐 20일 정도에 서류 심사 들어간다. 근데 클래스 1이다라고 하면 1월 20일인 거고 클래스 2다라고 하면 어느면 5월 20일인 거잖아요. 그쵸? 요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요. HLB 주포가 정말 전 야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갔어요. 야갔기 때문에 서류 제출 관련된 내용을 9월 2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지금 9월 20일까지 추석 다음인데 요게 살짝 한 2, 3일 정도 만약에 딜레이가 되거나 한 달 정도까지는 안 해도 2주 정도 딜레이가 돼서 10월을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10월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0월이 넘어가면 시장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쵸?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가권 아까 83,000원에 83,000원에서 108,000원 물린 사람 많다가 적다 했어요. 물린 사람 많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까 안 느낄까요? 불안감을 느낄 거예요. 불안감을 느낄 거다. 그럼 이 사람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투매물 나오면 이 물량을 받아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삼각 수렴에서 고의적인 하락 페이크를 주고 그리고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자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그런 얘기야. 뭐 내가 진짜 왕따야. 비유해서 왕따예요. 왕따인데 다음 주에 일진이 뭐라 그래? 야, 너 다음 주에 존나게 맞을 줄 알아. 다음 주 금요일에 존나게 맞을 줄 알아. 준비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대비를 할 거 아니야. 어? 뭐 옷을 몇 개 껴입다든지, 대비를 할 거 아니야. 좀 덜 아프기 위해서. 그죠? 대비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날 때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날 때리면은 당황하죠. 당황해. 어떻게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아파. 너무 아프게 맞는 거야.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대비가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9월 20일 서류 제출이 좀 늦어질 수 있으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뭐예요? 웃으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아, 좀 늦게 나오는구나 보다. 일부러 개미 터는구나. 왜?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버틸 수 있다라는 거야. 올라가는 파동에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어차피 얘네들이 매물대를 흔드는 거라면 매물대를 한번 떨궈주고 싶을 거란 말이야.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를. 그죠?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전략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조금 더 깊게 본다 하면 뭐냐면은 조금 더 크게 보면 얘네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했잖아요. 그죠? 전환사채를 발행했잖아. 그럼 전환사채가 나올 때 언제 나옵니까? 1년 뒤에 나오죠. 1년 뒤. 1년 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 1으로 가면은 이게 바로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클래스 2로 가면은 아주 늦어지면 5월이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서류 제출을 늦게 하면 서류 제출을 만약에 늦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 연장이 될 거 아니에요. 기간 자체가.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서류 제출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서류 제출을 11월 20일에 한다 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월 20일. 그러면은 이게 심사까지 내년 1월 20일 전에 심사가 나오겠죠. 클래스 1이면은 3월 20일. 클래스 2면은 7월 20일까지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전환사채 물량을 팔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상력이 풍부하다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뭔 개소리야 이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사채를 빌려줘요. 전환사채. 돈이 지금 990억이잖아요. 사채를 빌린 게. 그쵸? 근데 절대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990억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990억 절대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럼 이걸 빌려준 애들도 고급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고급 정보. 이러한 큰 돈을 빌려주는 고급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HLB가 승인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탈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HLB가 승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환사채를 이렇게 여유롭게 발행을 한 것도 빠르게 발행하지 않고 여유롭게 발행한 것도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얘네들이 만약에 1년 뒤에 팔 수 있으니까 기대감을 올리려면 빨리빨리 발행했을 텐데 여유롭고 느긋하게 발행을 한 거 보니 그리고 돈을 50억 100억씩 이렇게 빌려주는 거 보니까 진짜 자신감이 있나 보다. 승인에 대해서.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승인이 조금 서류 제출이 9월 20일에 이게 기사가 있잖아요. 조금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서 올라갈 거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그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어차피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거고 주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주가 상승이 나올 건데 이 주가 상승에 대해서 급하게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HLB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조금 더 이런 뭐야 되죠? 시나리오,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이런 내용들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거 없거든요. 자, 텔레그램 방도 전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싶고 HLB에 대해서 좀 전략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텔레그램 방 무료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650명 정도의 인원이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마 1000명까지만 받을까 생각 중인데 중간에 언제든지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HLB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나 이러한 부분들 꼭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010-9201-6329 이쪽으로 HLB 입장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꼭 입장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5월 14일에 그죠? 이 승인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매도에 대한 영상을 분명히 만들어 드렸고 전부 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분의 1 매도해야 된다.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께 2분의 1 매도해야 된다 했고 그 이후에 하한가 2번 갔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매수하는 것도 3만원, 5만원, 7만원 잘 매수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매도를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매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주식이라는 게 매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에코프로 봐봐요. 1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올라갔잖아. 기억해요? 1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올라간 거 기억을 하세요? 자, 근데 20만원, 30만원 한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160만원, 150만원, 100만원에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10%, 20%. 많이 먹은 사람들이나 뭐 200%, 300% 먹었지. 대부분 사람들이 50% 이하로 수익을 챙겼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매도를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된 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고점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개인 투자자가 광기로 몰리는 영역.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분할 매도. 개인 투자자가 광기로 묶이는 영역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HLB는 지금은 들고 와야 된다. 걱정하실 거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매도에 대한 관점이다. 언제? 급등했을 때 15만원, 20만원 갈 때 정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이 부분만 잡아가시면 돼요. 제가 일단 매도에 대한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한테 5월 14일에 욕먹어도 할 말은 한다 라고 해서 뭐라 했어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2분의 1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보시면 뭐 알겠지만 댓글도 엄청나게 달렸어요. 164개 댓글 달렸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때 당시 잠깐 보면은 영상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HM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치신 거 알아요. 욕먹을 치신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빠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가 밀리는 거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추세 상단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죠? 상단에 걸려있기 때문에 밀릴 수 있다. 어제 다 말씀드린 내용이요. 그죠? 어제 영상 볼게요. 어제 영상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여기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삼각수렴 돌파 이후 매물 소화한다. 6% 상승해주는 강력한 의미. 자, 어제 영상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여기 어제 이 구간이죠.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볼게요. 등 나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수렴 구간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 고점을 못 넘어주는 흐름을 보였죠. 그죠? 여기에 고점을 못 넘어주고 여기에 고점을 못 넘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점을 이번에 만약에 넘어준다라고 하면 HLB는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겠죠. 왜?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춰줬는데 여기서 삼각수렴 이후에 고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HLB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정에 맞춰서 움직인다. 그쵸? 일정에 항상 맞춰서 움직인다. 9월 20일에 서류 제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일정에 맞춰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 삼각 수렴이라는 것 자체가 5대5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대5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위로 튈 확률이 5, 내려갈 확률이 5죠. 5대5의 그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호재가 많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 추세가 어때? 추세가? 삼각 수렴의 흐름이다. 위아래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고 우리가 이 수렴을 하는 구조에서 위로 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뚫어줘야 되는데 뭐였어요? 고점 구간을 지금 못 넘어줬잖아요. 그죠? 이 고점 구간을 또 못 넘어줬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HLB는 언제 우리가 급등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이 고점 구간을 넘어줬을 때 급등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내려가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왜? 삼각 수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고점을 넘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현 구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HLB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내가 정말 HLB 제대로 지금 잘 들고 가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보내면 돼요? HLB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인원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꼭 좀 사면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입장 요청 꼭 남기셔서 제가 확인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텔레그램 링크 드릴 거고요. 현 구간 제가 이 HLB 3만원, 5만원, 7만원 잡아드렸던 이러한 기법들까지 전부 다 공유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법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기법이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서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